나폴리 우승 확률 5타 아니야? 5타? 이렇게 높을 수가 있나? 통기점이다. 한국 시간 30일 새벽 나폴리가 로마를 2대1로 꺾으면서 우승에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아직 시즌이 절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단 20라운드인데 왜 우승을 논하는가?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해보죠. 앞선 19라운드까지 승점 50점을 따냈던 나폴리, 거기에 이제 20라운드에 53점째를 따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것, 나폴리를 추격하던 팀들이 무너졌다는 거죠. 로마 역시 조금 차이가 좀 벌어졌지만 잠재적인 추격자 중 하나였는데 이번에 직접 꺾었죠. 유벤투스 승점 삭감으로 이제 경쟁자가 못 되는 거 많이들 아실 거고요. 게다가 이번 라운드에 밀란이 사수올로에 무려 5골을 내주고 패배하면서 추격에서 굉장히 멀어졌어요. 지금 라치오도 피오렌티나와 비겼고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추격자는 인테르 정도. 그래서 2위 그룹과의 승점차가 13점으로 벌어지고 3위와는 15점으로 벌어지는 거의 완벽한 독주 체계에 들어가고 있는 그게 나폴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 나폴리 우승 확률이 92%라는 통계가 있어요. 축구 통계 매체 538이라는 곳이 있는데 요즘 저희도 그렇고 많은 곳에서 자주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통계를 실시간으로 내주는 그런 곳인데 심지어는 한 골 한 골 들어갈 때마다 우승 확률이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매체의 실시간 확률 계산에서 나폴리의 우승 확률이 경기 끝나고 92%로 상승했습니다. 92면 거의 엄청난 이변이 아니면 우승한다라고 보는 그런 집계인 거죠. 자, 나머지 팀 중에 추격 가능성이 있다고 해봤자 유일하게 거론되는 팀 2위 인테르 4%입니다. 인테르가 우승 확률 4%다. 그 밖에는 밀란만 1위 조금 넘고 나머지 17개 팀을 다 합쳐서 3% 정도인 셈이죠. 100 빼기 93이니까 97이니까 3 맞죠? 자, 그래서 나폴리가 92로 정말 압도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는 유럽 5대 리그 중에서 최고입니다. 유럽 5대 리그를 통틀어서 최고예요. 그 다음이 바이에른의 82인데 이 바이에른이 82라는 걸 보면 단순한 승점 차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바이에른은 지금 2위와 승점차가 단 2점인데도 82로 찍혔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 각 팀들의 상대 전적과 전력, 나름대로 산출한 능력치, 역사 이런 것까지 나름대로 감안해서 빅데이터가 낸 그런 수치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나폴리가 역대 우승을 한 적이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상위권 팀들과 상대 전적, 최근 상대 전적이 좋지 않죠. 그럼에도 92다? 현재 나폴리의 순수 실력만 봤을 때 정말 엄청나게 우승률이 높다는 그런 이 사이트의 집계로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폴리 다음에는 파리 생제르맹의 80%, 그 뒤를 바르셀로나의 69, 아스널의 63 등이 잇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 5대 리그 말고 그 밖의 리그에서는 굉장히 높은 팀들이 있어요. 스위스에도 있고 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셀틱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셀틱이 95%의 확률로 라이벌 레인저스를 크게 따돌린 걸로 나와요. 다시 말하면 최근 셀틱으로 이적한 한국 선수 오현규 선수가 곧 유럽 리그에서의 트로피를 하나 따면서 이번 시즌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95%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나폴리의 우승이 굉장히 가까워졌다고 보이는 그런 지표는 나폴리의 20라운드 현재 승점 차죠. 말씀드린 것처럼 13점 차를 벌렸는데 이게 역대급입니다. 자, 세리에아가 승점 제도가 현재처럼 바뀐, 즉 한 경기당 승리 시 3점을 주는 식으로 바뀐 게 94-95 시즌이에요. 생각보다 아주 오래되지 않았죠? 그 이후에 거의 30년에 걸친 기간 동안 20라운드 시점에 승점 13점으로 벌린 팀은 이번 나폴리가 유일하다, 최초다, 역대 최다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기존 20라운드 기록은 2006-2007 시즌 인테르가 당시 2위였던 로마를 따돌렸던 11점 차고요. 당연히 당시 인테르는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폴리가 우승 못하면 더욱더 이상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록을 부각시킨 이탈리아 일간지 꼬리에레 델로 스포르트의 기사 제목도 이래요. 역대 세리아에서 나폴리보다 더 성공적인 팀은 없었다. 이 정도면 우승 못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대이변인 거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김민재가 있는 팀이니까. 김민재 선수의 로마전 개인적인 기록을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패스 성공률 선발 선수 중에 2위인 93%, 패스 획수는 팀 동료 플레이메이커인 로보트카보다도 많은 69회, 롱패스 7회 시도에서 5회 성공, 공중볼 획득 1회, 태클 성공 2회, 걷어내기 9회. 공중볼을 직접 태미 에이브레임과 머리를 부딪히면서 따내는 장면이 많진 않았지만
루즈볼로 떨어지는 거를 잘 유도하고 그걸 걷어내면서 좋은 수비 많이 보여줬고요. 다만 경기 초반에 실수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점을 강하게 지적한 매체들은 김민재에 대한 평점이 높진 않습니다. 김민재의 어떤 평점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김민재가 얼마나 사랑받는지 또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기사 하나, 현지 기사 하나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 경기에 대한 기사입니다. 나폴리 지역지 아레나 나폴리인데요. 마라도나 구장이 김을 연호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제목 그대로인 내용이에요. 일단 내용을 보면 굉장히 격렬한 경기였다는 걸 이야기한 기사인데 핵심이 마지막 문단입니다. 대충 뭐 이렇게 읽어보면 이 경기는 교체 선수들에 의해 바뀌었지만 우리를 사로잡은 건 김민재의 정신력이었다. 경기 막판에 김민재가 공을 폭발적으로 끌고 나가면서 가능한 한 멀리 걷어내자 마라도나 경기장은 마치 골이 들어간 것처럼 김민재 이름을 연호했다. 김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김민재 선수가 경기 막판에 그 수비에 성공했는데 본인이 빼앗은 공이 자기 앞에 떨어지니까 그걸 곧바로 이제 끌고 나가면서 왼쪽 측면으로 드리블을 하듯이 끌고 나갔죠. 그러면서 일단 사이드라인으로 내보낸 다음에 재빨리 복귀했는데 경기 끝나기 직전까지 그런 집중력과 스피드, 본인의 몸을 쥐어짜서 나오는 그런 스피드와 폭발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관중들이 감동했다는 거죠. 나폴리 사람들이 굉장히 격렬하고 좀 정열적인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정열적인 사람들에게 매료될 만한 정적인 사람들을 매료할 만한 김민재 선수의 에너지와 폭발력 뭐 그야말로 이 어떤 지역에 딱 맞는 그런 컬러가 아닌가, 이 팬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김민재 선수를 비롯한 나폴리 선수들의 평점을 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공신력이 좀 높은 편이면서 다만 이제 평점만 주고 총평은 남기지 않는 스카이스포츠 이탈리아입니다. 김민재에게 무려 7점을 줬어요. 7점, 센터백이 받기 힘든 점수라고 늘 얘기하고 있죠. 결과적으로는 한 골 차로 빅 매치에 승리했다는 점과 김민재가 보여준 여러 임팩트 있는 수비들, 그리고 경기 전반적으로 패스 성공률이나 패스에서 보듯이 나폴리의 어떤 전술의 근간을 이루는 선수였다는 점 등을 두루 인정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경기의 MVP에 해당하는 건 빅터 오시멘이었어요. 오시멘이 시메오네와 함께 시메오네가 MVP였고요. 오시멘과 함께 최고점이었는데 이 두 선수가 각각 로마를 상대로 나폴리에 한 골씩을 넣은 선수들이죠. 당연히 최고점을 받을 만했습니다. 그 밑에 7점에 김민재, 라흐마니, 크바라첼리아 3명이 있는데 좀 다른 매체들과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민재를 낮게 준 매체도 있고 뒤에 보시면 나오는데 크바라첼리아를 낮게 준 매체들도 있거든요. 근데 크바라첼리아가 전반적인 파괴력이 막 좋았다고 보기엔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오시멘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한 점을 높게 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스팔레티 감독이 김민재보다 아래에 있는 점도 다른 매체들과는 좀 다르네요. 참고로 김민재에게 봉쇄당했다고 볼 수 있는 에이브레 5.5고요. 디발라 역시 김민재에게 봉쇄당했다고 볼 수 있는데 6입니다. 그 디발라 같은 경우는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그 오른쪽에 약간 치우친 이선에서 활동하거든요. 근데 김민재가 스텝백 중에 왼쪽에 치우쳐 있으면서 자주 전진하기 때문에 김민재가 디발라와 자주 이제 직접 막 부딪히는 건 아니지만 디발라가 활동할 공간을 미리 메우는 수비를 그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김민재의 좋은 평점과 디발라의 낮은 평점은 맞물린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AS 로마에서의 최고점은 7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재는 경기 전체를 통틀었을 때 오시멘, 시메온에 이은 경기 전체 공동 3위에 해당하는 그런 평점입니다. 유로스포르트입니다. 유로스포르트는 김민재에게 6점을 줬어요. 6점이면 뭐 센터백 승리한 팀에서 좀 아쉬울 수도 있지만 보통 활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 점수입니다. 6점을 주면서 보통 활약이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예 보통 활약이었다. 전반전에 자책골 위기가 있었고 61분 행운이 따른 세이브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김민재가 잘한 수비와 못한 수비를 모두 이제 병렬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간단한 경기 내용 설명이고요. 경기 평점을 보면 역시 오시멘 7.5로 앞서 있고 시면이 여기 7점이고 뭐 메레트, 후이, 안기사, 지엘린스키, 스팔레티 등이 높은 평점 받고 있습니다. 김민재와 함께 6을 받은 선수는 김민재, 올리베라, 로보트카 등이 6인데 그런데 이 매체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의아해요. 왜냐하면 디발라에게 7점을 줬어요. 디발라 이날 거의 일단 공격 포인트 없었고 한 게 없다고 볼도 될 정도로 존재감이 적었거든요. 그동안 디발라가 엄청나게 로마의 에이스였던 것과 비교한다면 디발라가 7이다?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평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엔 뚜또 메르카토 웹을 보겠습니다. 뚜또 메르카토 웹은 김민재에게 6.5를 줬어요. 브라보라고 시작을 합니다. 좋은 점수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탈리아에서 센터백 6.5면 상당히 높다, 받기 힘들다에 해당하는 점수입니다. 김민재는 뭐 밥 먹듯이 받지만요. 브라보라고 하면서 하지만 운이 따른 면도 있었다.
12분에 메레트와 호흡이 맞자 초래한 위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김민재의 백헤딩의 자책골이 될 뻔했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외에는 흘리는 플레이가 없었다라면서 이 한 가지 흠 외에는 흠이 없었다고 인정을 했네요. 여기서는 이제 8점에 시메오네와 오시멘을 줬고 그다음에 7.57 해서 6.5에 김민재가 메레트 골키퍼와 함께 6.5를 받고 있습니다. 칼추나폴리 24 지역지죠. 이 지역지는 김민재에게 6.5점을 줬어요. 공유를 점유할 때 기반이 되는 선수였다. 어떤 점유하는 플레이, 나폴리가 공을 돌리는 플레이를 할 때 김민재가 빌드업의 중심이라는 거 일단 거론하고 가네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김민재의 패스 횟수가 1위였고요. 그다음에 나폴리가 이날 후반전에 로마에 밀렸는데 밀릴 때 보면 확실히 점유율이 높지 않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나폴리의 어떤 플레이 스타일은 전방 압박과 매끄러운 빌드업을 병행하면서 점유율이 높을 때 나폴리가 원하는 경기가 나온다는 걸 이날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재의 빌드업은 그냥 뭐 뒤에서 공을 깨작깨작 돌리면서 큰 의미가 없다가 아닌 나폴리의 플레이 스타일, 나폴리의 승리 공식이 성립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계속 칼추나폴리 24의 평가를 읽어보면 메레트와 호흡이 안 맞아 큰 실수를 할 뻔했다. 페널티 지역 가장자리에서 펠레그리니가 뭐 플레이를 할 때 뭐 그렇처럼 막아내는 거 잘 막아냈다. 그리고 후반전 초반에도 에이브라임에 대한 수비가 완벽했다. 이렇게 하나하나 장면을 거론한 뒤에 시간이 흐를수록 경기력이 나아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오시멘에게 7.5, 메레트와 시메오네에게 7을 줬고요. 메레트는 결정적인 선방들이 좀 있었어요. 그다음에 김민재를 비롯한 많은 선수에게 6.5를 줬습니다. 6점에 이제 로보트카와 크바라츠헬리아 등이 팀 내 최저점을 받은 걸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바라츠헬리아에 대해서는 매체마다 시각이 상당히 다릅니다. 저도 사실 아주 잘했다고 보진 않아요. 오시멘이 어느 매체를 보든 거의 최고점이고 MVP와 같은 점수이고 그런데 오시멘에 대해 첨언을 좀 해보면 현지 기준으로 고작 1월 29일인데도 지난 시즌 득점 그리고 자신의 리그 최고 득점 기록에 도달했다는 걸 칼추나폴리 24가 주목하고 있고요. 스몰링은 전혀 그를 막지 못했다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스몰링은 김민재에 앞서서 세리아의 최고 피지컬 수비수라고 많이 인정을 받고 있던 선수예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좀 실패한 유망주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 로마로 이적해온 뒤에 굉장히 부활했었죠. 예, 부활한 지 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몰링조차 오시멘을 막을 수 없었던 그런 오시멘의 압도적인 공격력을 잘 얘기하고 있고 오시멘이 현재 리그 14골일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개인 최고 득점, 리그 최고 득점 타이 기록을 이미 세웠어요. 겨우 20라운드인데 이 페이스면 이번 시즌 득점왕은 당연히 경쟁 중이고 한 30골도 갈 수 있는, 물론 30골에 조금 못 미치는 페이스지만 조금 더 페이스를 올린다면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왜냐하면 오시멘은 현재까지 20경기 다 뛴 게 아니고 부상으로 좀 걸렀거든요. 오시멘 선수의 개인적인 성장도 나폴리의 우승 도전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폴리가 얼마나 압도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김민재는 그 안에서 어떤 활약을 이번 경기에 줬는지 로마전 중심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올렸습니다.